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머리형이 왜 나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형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객관성, 두려움, 사고작용입니다. 머리형은 정보 수집과 사고작용을 통해 객관성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가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각 유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머리형의 근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머리형의 두려움은 알지 못한다는 것,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머리형은 이들의 근본 정서인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5, 6, 7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5유형은 알을 통해, 지식을 통해 모른다는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7유형은 두려움을 회피하여 즐거움에, 재미에 자신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밖으로 쓰지도 않고 안으로 쓰지도 않아서, 혹은 밖으로도 쓰고 안으로도 써서 힘이 분산되고 억압된 6유형은 무엇인가 충성을 함으로써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럼 머리형은 분노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의 타이밍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머리형은 두려움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물러납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아 판단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분노 등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즉 장형처럼 즉각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잠시의 두려움의 과정을 거쳐 사고작용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분노가 필요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유형이신 한 수강생분이 저에게 말씀해 준 사례입니다. 이분이 시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누이가 이분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시부모를 그런 식으로 모시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기억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유형이기 때문에 이분은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임을 종료하고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집에 돌아오고 방문을 닫자마자 분노가 솟구쳐 오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감히 지가 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물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 분노한다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그렇죠. 희노애락은 그렇죠. 근데 이제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타이밍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형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겠죠. 그 자리에서 끝을 봤겠죠. 그럼 이제 머리형의 강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유형입니다. 5유형은 본래적 특징인 지식이라는 강점과 탐욕과 인색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5유형은
머리에 잘 정돈된 방들이 아주 여러 개 있어서 지식을 지식대로 순서대로 또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지식들을 모아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와 철학자의 3분의 2가 오유형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유형은 한마디로 아이디어가 뛰어난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탐욕스럽게 모으고 잘 나눠주지 않는 인색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집하고 모으는 역동이 오유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유형이 이유형이죠. 오유형과 이유형은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색하다는 것은 오유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머리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색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에도 인색할 수 있고 감정에도 인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인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색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아랫사람에게 5가지 일을 시켰는데 4가지 일은 아주 엑셀런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일에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잘한 일을 지쳐두고 1가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인색함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죠. 잘한 건 말하지 않고 잘못한 것만 이제 따지는 이런 상사들이 꽤 많죠. 또 인색함이란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론까지 정해주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것도 바로 인색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것, 이것도 인색함의 일종인 것입니다. 오유형은 장형의 8유형, 가슴형의 2유형처럼 역시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하겠습니다. 즉 8번, 2번, 5번은 각각 장형과 가슴형과 머리형의 유형을 대표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각각 장형과 가슴형의 머리형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장형하면 8유형이고 가슴형 하면 2유형이고 머리형 하면 5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유형이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내 머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내 머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 왜? 나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것에 오는 두려움을 적극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강의해 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오는 유형이 5유형, 6유형, 2유형, 3유형 정도입니다. 머리형인 5유형과 6유형은 알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가슴형인 2유형과 3유형은 관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강의를 듣곤 합니다. 하여간 8유형은 가장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7유형은 꼭 한두 번씩 빠집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
오유영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유영은 꼭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만 있으면 혼자 공부해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오유영은 본래의 특징과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무의식, 그리고 머리형의 근본 정서인 두려움을 지식 습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머리형과 구별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7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유형은 5유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외면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여서 어떻게 더 이 두 유형이 같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7유형은 먼저 본래적 특징인 즐거움이라는 이 강점과 무절제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이 7유형의 특징입니다. 5유형이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7유형은 제너럴리스트, 즉 일반론자입니다. 7유형도 꽤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깊이에 있어서 5유형과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7유형은 내가 세상보다 작다라는 무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5유형처럼 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세상을 정리해 보겠다는 원대한 욕구는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의 흥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흥미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흥미에 따라 머리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흥미가 떨어지면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흥미에 따라 머리를 단속적으로, 즉 끊어지는, 뚝뚝 끊어지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머리 에너지가 흥미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반을 바꾸거나 진학을 합니다. 성적이 급강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공부에 한번 흥미를 잃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유형이 바로 7유형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공부 좀 하다가 성적이 급강한 아이들 중에서 7유형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을 넘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나이에 컴퓨터를 조립하고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7유형들입니다.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 재미있어서 몇 날 며칠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중문학을 전공했지만 컴퓨터 대리점과 수리점을 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재밌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흥미를 잃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유형이 바로 7유형입니다. 히데이 카사노바도 7유형입니다. 흥미를 끄는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면 유혹하기에 별별 잔머리를 다 굴립니다. 그러다 흥미가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흥미를 끄는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칠유형은 겉으로는 쾌활하고 외향적이어서 마치 가슴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칠유형 역시 이 거리를 두고 관찰합니다. 농담은 하지만 마음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는 측면에서 오유형과 유사합니다. 유쾌하게 드러나는 칠유형의 겉모습에 대해 착각하기 쉽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오유형과 가장 유사한 유형이 바로 칠유형입니다. 그래서 5-7 커플들이 꽤 많습니다. 이들의 승패는 논리입니다. 논리가 딸리면 부부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장형의 우격다짐도 가슴형의 감정적 호소도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칠유형 고유의 특징,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작다는 무의식, 그리고 머리형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칠유형의 방식, 즐거움으로 가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다른 머리형과 구별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그 별명이 충성가로서 충성이라는 장점과 불안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유형은 구유형, 삼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유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억압합니다. 육유형은 이 자신의 머리형 에너지를 분산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지 않는다, 억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로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3번, 6번, 9번 유형이 원래 자신의 본질과 다 있지 않은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자신의 유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번, 6번, 7유형이 행동 양식에 있어서 의존형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을 이유형으로 믿는 육유형도 꽤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의 에너지를 억압하고 있으며 또 충성스럽기 때문에 자신을 이 유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과 육유형의 분위기는 너무 다릅니다. 육유형은 상당히 차분한 인상을 풍기고 이 유형은 확실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도 다르고요. 그런데 역시 냉혹한 현실이 닥치면 육유형 역시 사고작용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벗어납니다. 평소에 육유형은 마치 사유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육유형도 상당히 멋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도 잘 입고요. 또 외모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딱 겉보기에 사유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육유형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9번처럼 느긋하던가. 그래서 이제 다른 유형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유형은 제게 상당히 극단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유형이고 육유형의 발전 방향이 구유형이기 때문에 서로 의기가 투합하면 육유형의 충성심으로 인해 정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일이 잘 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한 육유형은 처음에는 잘 믿지 않지만 한 번 믿어주면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육유형의 약점 중에 맹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육유형처럼 사람을 불신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유형도 없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정말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잔머리도 많이 굴리고 때로는 비열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모여서 친구들과 있다, 뭐 동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서서 이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육령이 많습니다. 호가호의라고 하죠. 육령은 의존형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육령인데 지극히 다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이해하는 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의 인연을 해석하는 또 다른 이론인 명리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경험한 건데 유형에 상관없이 타고난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착하게 타고난 육령은 정말 착합니다. 그리고 또 애니어그램의 입장에서 볼 때 각 유형은 9가지의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높으면 각 유형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극복하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준이 높으면 유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수준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수련과 수양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육령은 그 자신의 고유한 특징, 충성심과 불안,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의식, 그리고 두려움을 충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다른 머리형과 구별됩니다. 육령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애니어그램의 인물 분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참조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